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3 대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천인공노할 당원 게시판 게이트로 퇴출 위기에 몰린 한동훈을 우리 당과 나라의 보배에 운운하면서 누가 한동훈을 자르려고 하느냐는 망언을 쏟아내 많은 당원과 자유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학자인 신숙희 박사가 김문수 장관의 3번의 배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김문수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려던 방침을 당내 기득권 세력인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의 거센 반발로 후퇴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이 국힘 지방선거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숙희 박사는 권순월TV로 보내온 김문수 전 장관의 3번의 배신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자신은 정치에서 배신이라는 낙인을 쉽게 찍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와 인간사에서 신뢰의 균열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선택이 조직의 단합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마지막 순간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가하는 배신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김문수 전 장관이 최소 3차례 조직적, 의도적, 윤리적으로 국민과 당 보수를 배신했다고 본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배신, 대선 직후의 침묵.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기적처럼 김문수를 밀었으나 결과는 패배였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부정선거 문제들에 대해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설득받았음에도 그는 끝내 침묵했다. 당사자가 침묵하니 지지자들 역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리더로서 책임을 회피한 첫 번째 배신이었다. 두 번째 배신, 당대표 선거에서의 판단착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당원은 많았다. 그러나 그는 막판에 이준석 한동훈 세력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분노한 당원들은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 당심을 오판한 결정이었다. 세 번째 배신, 한동훈계 옹호 발언.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계 인사에 대해 당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렸음에도 김문수는 한동훈은 당의 보배이니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계엄 전후로 극심한 분열을 겪는 당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신 박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시간적 부적합성이다. 지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조직 수습과 단합이 우선인 시점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라는 상징적 날짜에 나온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켰다. 둘째, 리더십의 기본을 저버렸다. 지도자의 덕목은 때로 개인적 신념보다 조직의 결정을 존중하는 데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팔로워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셋째, 이번 징계는 보복이 아니라 규칙의 문제다. 한동훈은 당 게시판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모독, 명예훼손,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누구든 당 규칙을 어기면 조사와 징계를 받는 것이 민주적 정당의 기본 질서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결정적 상처를 줬다. 이미 배신이 널리 알려진 인물을 보배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정치적 판단 이전에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를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는가? 다섯째, 국제정세와 계엄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이준석계 등은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한다. 부정선거 문제, 주권 침탈, 글로벌 보수화 흐름과 세대교체의 거대한 변곡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신 박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과거 김문수를 드물게 청렴한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의 김문수는 훌륭했다. 그러나 지금의 김문수는 다르다. 정치적 감각과 인식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바둑에 모르면 손을 떼라는 말이 있다. 지금 김문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발언으로 보수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당의 깊은 상처와 분열을 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침묵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윤석열 복귀를 맨 앞장서서 준비할 거라 기대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적어도 가롯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처럼 기억되지 않길 바라본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이 공개한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장 나경원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종 단장은 이 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초선이라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세우고 김민수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보수 민심과 당심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면서 이러한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해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원들은 비로소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뜨겁게 환영했다. 실제로 당원 주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당원이 20만 명이나 급증해 100만 당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은 보수 우파의 결집과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오 단장은 이어서 그러나 최근 나경원 의원이 당심 반영 비율을 다시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00만 당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당원 50%와 여론조사 및 국민선거인단 50%를 섞는 방식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 진영의 역선택 위험을 방치하고 결국 본선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선거인단이라는 모호한 절충안을 내세워 정당의 주인인 당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은 당원들을 오로지 선거동원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정작 중요한 후보 결정권에서는 등의 비수를 꽂는 기만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정당의 주인은 정당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당비를 내고 헌신하는 당원들이다.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를 외부 세력에 절반이나 맡기는 행위는 정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자폭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를 치르는 실질적인 주체는 당원이며 당심이 온전히 투영된 후보가 선출될 때 비로소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강력한 조직력이 결집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당심을 소외시킨 채 추진되는 선거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후보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단장은 나경원 의원은 지금 즉시 당원들의 정당한 분노에 응답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보수 우파의 열망을 외면하고 당심 50% 유지를 강행해 또다시 당원들을 실망시킨다면 보수 우파 세력은 다시 한번 차갑게 등을 돌릴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자유대한호국당은 엄중히 경고하며 공식 선언한다. 만약 당원 주권을 훼손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와 선거 결과에 대해 나경원 의원에게 끝까지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원의 정당이며 당원의 의사가 곧 당의 갈 길임을 결코 잊지 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신숙희 박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의 메시지,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